이거 참. 아니, 내 친구가 선물을 줬는데 글쎄 치약이랑 칫솔을 선물로 줬지 뭐야. 물론 내가 연구에 빠져 살다가 양치질을 아주 가끔 안 할 때가 있기는 한데 이 괴짜 박사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이 칫솔이랑 치약을 선물해 줬으니 오랜만에 양치를 좀 해볼까? 며칠 만이야 이거? 짜고 오랜만이라 낯설군. 이게 뭐야? 이거 왜 치약에서 소금 맛이 나? 이거 완전 소금 아니야, 소금? 이건 뭐야? 박사님, 소금은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고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일부 치약에 넣기도 해요. 오늘도 꿈틀꿈틀과 함께 소금의 신비한 세계를 탐험하러 떠나보자고요. 얍!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아직 양치도 끝내지 않은 채 괴짜 박사님이 꿈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네요. 오늘은 과연 어떤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금이 궁금하다. 지금부터 순호와 함께 소금에 대해서 알아봐요. 짜자잔! 친구들, 이게 뭘까요?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은 짠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보통 음식에 간을 맞출 때 사용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언제부터 소금을 먹게 되었을까요? 옛날에는 사냥이나 채집으로 식량을 구하던 옛날에는 소금을 먹지 않아도 되었대요. 왜냐하면 고기 속에 소금 성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사를 시작하고 나서 고기를 먹는 비중은 줄어들고 곡류나 채소를 많이 먹자 소금이 필요해졌어요. 짠 게 필요해. 왜냐하면 소금은 우리 몸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소금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순호와 함께 알아봐요.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 첫 번째로 소금은 우리 몸속 물의 균형을 맞춰줘요. 우리 몸속에 물이 너무 많아지지도 너무 적어지지도 않게 소금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액순환과 소화를 도와줍니다. 소금은 피를 잘 돌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는 거죠. 소금은 피를 잘 돌게 해서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액 성분을 소금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다음으로 소금은요, 근육과 신경의 작용을 조절해줍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 곳곳이 움직이는 거죠.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금이 도와줘요. 신경의 작용을 조절해 주는 거죠. 또한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작용도 소금이 조절해 준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소금은 심장을 지켜줍니다. 채소나 곡물을 먹고 섭취한 칼륨이 몸속에 많이 쌓이면 심장 마비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소금의 나트륨 성분이 이 과다한 칼륨을 몸 밖으로 빼내는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는 것이죠. 와, 이렇게 소금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을 알고 나니 소금 꼭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 물이 많아지고 우리 몸은 붓게 돼요. 또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죠. 그래서 소금은 적당량만 먹어야 하는데 적당량은 얼마만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소금을 하루에 5g
미만으로 먹을 것을 권장했어요. 5g이면 한 티스푼 정도 되거든요. 순호가 보여줄게요. 여기 소금이 있어요. 어느 정도가 5g 정도일까요? 짠! 티스푼으로 한 스푼. 이 정도가 바로 5g의 소금입니다. 하루에 이보다는 적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다면 적정량의 소금을 먹으려면 우리는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채소, 과일, 두부 등을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줄여요. 왜냐하면 가공식품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국물은 적당히 먹어요. 국물에도 나트륨 성분이 정말 많이 있답니다. 소금 적정량을 먹고 우리 모두 건강을 지키자고요. 친구들, 그런데요. 소금이 이 세상 곳곳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쓰인대요. 소금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음식을 저장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생고기를 소금에 절인 생햄을 먹었죠. 또 소금은 김치, 된장, 간장, 젓갈 등에도 많이 쓰인답니다. 옛날엔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다양한 질병을 치료했어요. 한의학에서 소금을 중요한 약재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죠. 목이 따가운 날 소금물로 목을 가글하면 한결 편해져요. 전 세계 대부분의 소금은 공업용으로 쓰이기도 해요. 유리, 세제, 치약, 합성 섬유 등 여러 제품에 들어가죠. 또 소금은 가죽을 썩지 않게, 종이를 매끈하게, 도자기를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답니다. 또 소금은 겨울길 안전에도 도움이 돼요. 소금의 성분을 이용해 눈과 얼음을 녹이고 길이 잘 얼지 않게 하죠. 우리 몸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활 곳곳에서도 사용되는 소금. 그럼 소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바다에서요 라고 이야기하네요. 맞아요. 바닷물은 짜죠. 우리는 바다에서 소금을 얻을 수 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염전이에요, 염전. 말 그대로 소금이 나오는 밭이랍니다. 칸막이로 짜디짠 바닷물을 가두고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서 소금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서해는 천일염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랍니다. 햇볕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얻을 수도 있지만요. 바닷물을 이렇게 큰 솥에 넣고 끓여서 물을 증발시킨 뒤 소금을 얻는 방법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천일염이 유명하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요, 소금을 대부분 암염에서 얻는다고 해요. 암염, 돌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바다였다가 물은 빠지고 소금만 남아 단단히 굳은 것을 암염, 돌소금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핑크솔트 먹어본 적 있나요? 핑크솔트가 바로 암염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변에서 소금을 정말 쉽게 만나볼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과거에는 소금이 정말 귀했다고 합니다. 귀한 소금 때문에 전쟁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옛날에는 소금을 구하기 어려웠어요. 소금이 나는 곳이 많지 않고 기술도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소금 너무 비싸요. 그럼 직접 구하시던가. 교통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 소금을 운송하려면 배나 동물에 싣고 긴 여행을 해야 했죠. 소금이 젖지 않게 조심조심. 그래서 소금이 나는 도시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지요.
소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벌어졌어요. 소금기를 확보하라!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를 소금으로 거래하고 아프리카 사막에서는 황금과 맞바꾸기도 했대요. 사람을 소금과 똑같이 취급했다니.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에게 일부 급여를 소금으로 지급했어요. 이를 살라리움이라고 하지요. 월급을 뜻하는 셀러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시작됐답니다.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소금에 많은 세금을 붙이고 사고 파는 것도 관리했어요. 소금으로 막강한 힘을 길렀다고! 이집트에서는 미라로 만들 시신을 건조할 때 소금 성분을 사용했대요. 과거에는 소금이 이렇게 귀했다니 우리 지금 소금을 볼 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소금을 이용하여 반짝반짝 예쁜 모양 만들기 활동을 해보도록 할까요? 준비물은요, 물, 소금, 모루, 실, 나무젓가락이 필요합니다. 순호가 방법을 자세히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소금을 넣어 저으면서 소금을 녹여요. 언제까지 녹이냐면요.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아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소금을 녹여줍니다. 그 다음 소금 결정을 만들 통에 가라앉은 소금은 들어가지 않게 윗물만 조심히 따라줍니다. 자, 친구들, 가라앉은 소금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윗물만 조심히 소금 결정을 만들 통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모루로 예쁘게 모양을 만듭니다. 순호는요, 별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실에 매달아 소금물 안에 걸어두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 정도 지나면 정말 예쁜 모양이 만들어져요. 순호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순호의 별 모양 볼래요? 짠! 어때요? 소금 결정이 별에 달려있죠? 반짝반짝 예쁜 별이 되었어요. 친구들도 집에서 한번 예쁜 모양 만들어 보세요. 참, 불을 이용해야 하니까 만들기 활동을 할 때는 꼭 어른과 함께 해야 해요. 치크치크포크 치크포크 치크. 꿈이었어, 꿈. 정말 굉장한 꿈이었어. 입이 얼얼해. 양치하다가 잠들었더니 입이 얼얼하네. 그래도 이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였어. 불평하지 말고 이 소금만 나는 치약 감사히 잘 사용해야지. 좋아요. 옛날에는 소금이 정말 귀했다잖아요. 우리도 소금을 소중히 생각하자고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소금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소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표, 틀린 것은 가위표 하세요. 보기가 3개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읽어보고 잘 정답을 고르리라 개짜 박사님은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고요. 안녕!